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ETF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키움 투자자산운용의 정성인 ETF 사업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조정을 받다 보니까 ETF 시장도 워낙에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참 다양해졌을 것 같아요.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시장의 변화, 그러니까 각국의 수익률 차별화를 그대로 지금 ETF 시장이 몸소 받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먼저 지난해와 좀 다른 모습인데요. 일단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이 좀 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이제 빅테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하락폭이 좀 크면서 관련된 상품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어요. 네, 굉장히 의외인데 사실 이제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있죠. 지금 중국이 양해를 지금 그렇죠.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2월에는 그 기대감으로 수익률이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중국 관련된 상품들의 수익률이 좀 좋았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테크 관련된 항생테크나 뭐 과창판 이런 ETF들이 좀 수익률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 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종전, 러시아 전쟁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와서 그런지 증시가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위주의 좀 조정이 커지면서 다소 하락폭이 좀 깊었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네,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렇다면 최근에 ETF 가운데서 수익률이 좋았던 ETF부터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앞서 힌트를 약간 드렸는데요. 네. 굉장히 의외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 관련된 상품들이 수익률 상위를 점령했다. 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꽤나 좋았네요. 네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수익률 상위 5종목을 들고 나왔는데 네. 무려 1위부터 4위가 중국 관련된 상품들입니다. 일주일치 수익률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그렇죠. 일주일 수익률이고요. 사실 시계열을 2월로 좀 넓힌다 하더라도 네.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 관련된 상품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구간이고요. 보시면은 차이나 과창판 스타50 ETF라는 게 심천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빅테크는 아니고요. 테크 기업들인데 중소형 기업들, 소위 스타 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관련된 기업들을 50개를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그래서 네. 패시브형 상품들인데 이 상품이 2022년 1월에 상장이 동시에 되었어요. 동시에 됐는데 이후 좀 저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찌됐든 올해는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위는 또 의외입니다. 하위도 굉장히 의외인데 네. 일단은 미국의 빅테크 관련된 ETF들이 수익률 하위에 지금 모두 올라와 있다. 굉장히 테슬라가 낯선 많이 모습. 하락했죠. 예, 뭐 아시다시피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가 지난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15%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 외에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에도 빅테크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AI 관련된 액티브 ETF들이 두 자릿수의 하락폭을 기록을 하면서 하락폭을 굉장히 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순매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수익률하고 순매수는 약간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일단 그 미국 증시에 대한 장기 성장성은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신뢰 자체가 굉장히 두터운 것 같고 하락장을 이용을 해서 일단 미국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 ETF들이 어쨌든 순매수 상위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순매도 상위를 좀 살펴보면요. 네. 의외로 또 미국 장기채가 순매도를 좀 했어요. 예,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위기 정권 이후에 금리가 계속해서 약간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장기채 ETF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를 말미암아 조정을 좀 받기 시작하면서 반대급부로서 미국 장기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가격들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은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미국 배당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손절설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순매도 상위에 좀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잠깐 궁금한 점에 대해서 돌발 질문을 네. 드리자면은 물론 중국은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R&D 투자를 하면서 빅테크를 키워왔겠지만 이번에 딥시크가 모멘텀이 되면서 약간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중국과 관련돼서 ETF를 투자한다면 어떤 종목을 가장 또 유망하게 볼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제 딥시크가 네. 발표된 이후로 중국 빅테크들을 다시 돌아보는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에서 재평가하는 그런 국면이 좀 네. 이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그 가장 큰 수혜는 어찌됐든 미국의 빅테크가 있었다면 중국의 빅테크, 알리바바, 제이드, 텐센트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모습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뭐 알리바바는 굉장히 독보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담고 있는 ETF라고 하면은 항생테크 ETF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 시장에 한
4개 종목 정도가 상장이 돼 있는데 네. 이 항생테크 ETF들이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도 항생테크 ETF를 그 2020년 말에 출시가 됐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상장 이후에 한 20-30%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걸어서 저도 투자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게 마이너스 70%까지 갔다가 아, 예. 네, 최근에 그게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뭐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네, 네. 그만큼 사실은 그동안 항생테크 투자하시면서 이제 좀 약간 마음 아프신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최근에 이 항생테크 관련된 ETF들이 계속해서 수익률 상위에 오르면서 좋은 모습을 끌고 있기 때문에 이 딥시크에 대한 전망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 항생테크 ETF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중국 양회에서도 R&D 예산에 또 798조 원을 쏟아붓는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돼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실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뭐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테슬라의 낙폭이 컸는데 미국의 빅테크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좀 바꿔야 될까요? 사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보면 네. 미국 시장을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또 좋은 기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퇴직연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요즘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이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뭐 작년 계속해서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된 국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미국은 사실 이제 뭐 세계 최대의 주식시장이자 어쨌든 모든 산업의 혁신적인 산업들이 태동하는 기술의 중심 국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여전히 갖고 가고 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사업개미라고 불리우는 이제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난주 보면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테슬라예요. 네, 테슬라가 지난주에만 무려 17.95%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2천억 원을 순매수를 아, 하셨어요. 그렇군요. 2천억 원 순매수하셨고 2위가 팔란티어예요. 네. 팔란티어인데 워낙 이제 상승폭이 크긴 했었지만은 지난주에만 16% 하락을 했는데 요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주에만 1,300억 원 정도 지금 순매수를 이어갔거든요. 결국 이 얘기인 즉슨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자율주행차가 됐건 AI가 됐던 미래 핵심 산업은 여전히 미국이 주도한다라는 믿음은 굉장히 굳건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에 대해 향후 반등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좀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조정이 뭐 어제도 사실 미국이 좀 빠졌고요. 네.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대안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네. 이에 대한 대안인데 그 주요 기업의 성장성을 계속 가지고 가시면서 어쨌든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하락장을 좀 대비할 수 있는 상품들이 최근에 많이 나와 있어요. ETF 시장에. 단일 종목 채권 혼합 ETF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아, 하는데 그러니까 종목하고 채권하고 같이 있는 네. 거예요. 주식하고. 네, 사실은 채권 혼합형은 굉장히 익숙하시잖아요. 네. 근데 뭔가 좀 매력적이지는 않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좀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데 최근에 단일 종목 채권 혼합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엔비디아를 30% 담고 나머지 70%를 채권에 투자하는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 단일 종목 채권 혼합들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이유는 이 채권형들의 듀레이션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금리가 하락을 해도 채권 가격의 상승에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이런 짧은 채권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채권형들이 초장기채, 특히 미국채 30년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 담을 수 있는 ETF들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테슬라 채권 혼합, 그리고 엔비디아는 뭐 에이스 엔비디아 채권 혼합,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는 키움에서 나온 키움 팔란티어 미국 30년 국채 혼합. 네, 보시면은 뭐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은 다 단기채로 좀 구성이 돼 있고요. 네. 마지막에 있는 팔란티어 30년 미국채 혼합은 30년 국채로 혼합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하락하는 데 따른 가격 상승은 조금 더 방어가 될 수 있고 또 게다가 이제 뭐 엔비디아가 됐던 테슬라가 됐던 이런 개별 종목의 성장성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요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또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뭐 금리야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하락 추세일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채와 또 혼합하는 또 상품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학개미 여러분들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 많이 투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를 투자할 때는 혹시 또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할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DC 또 IRP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보통 이제 이게 룰로 정해져 있는데 70%는 위험 자산에 투자하실 수가 있고 나머지 30%는 비위험성 자산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런 그 얘기인즉슨 보통 70%는 이제 주식형 ETF나 네. 리츠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나머지 30%는 채권형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나는 채권형 일단 잘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또는 나는 조금 더 주식의 포지션을 늘리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고자 하는 게 방금 앞서 소개드렸던 이제 단일 종목 채권 혼합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70%의 이제 주식형을 채웠고 나머지 30%를 투자한다는 가정하에 앞서 소개해드린 단일 종목 채권 혼합형들은 그 30%를 가득 채워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나의 포트폴리오 100% 중에 채권 비중은 사실 30%가 안 되고 주식 비중이 70% 플러스 30%의 30%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주식 79, 채권 21의 포트폴리오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30%의 비중을 이런 혼합형을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 혼합형들은 100%를 투자하실 수가 네. 있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키움 팔란티어 미국채 30년 혼합을 투자하시면 100% 가져가시면 내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안에는 팔란티어 30% 그리고 미국채 30년 70%가 자동으로 투자되는 그러네요. 효과가 나오기 예. 때문에 사실 이제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편리하다 이런 장점을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ETF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키움 투자 자산운용 ETF 사업부의 정성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